안녕하세요. 인더 아티스트 에디터 S와 에이터 B입니다. 저희 인더 아티스트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 달 아티스트는 D인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게시물 30개 정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달 이 녹음하는 컨텐츠는 그 게시물들을 리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D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D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솔직히 딘에 대해서 노래 정도는 많이 접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헤이즈의 엔드 줄라이나 이번에 1위를 한번 했었던 뭐 인스타그램 되게 유명한 곡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유명한 곡의 백그라운드랑 이 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앨범 구성은 어떠한지 평소에 음악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꼭 딘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아티스트가 단순히 노래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패션이라던가 뮤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노래의 영감이자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양하게 딘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봤는데요. 그거 역시도 조금씩 간결하게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좀 곡에 집중했었지만 우리 에디터 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딘의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영역 중에 패션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패션에 대해서는 특히 뭐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렇게 길게 쓰셨나요? 사실 딘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나 뭐 다른 뭐 다른 뭐 잡지의 사진들을 봤을 때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보통 다른 가수들 가수들 같은 경우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가지고 뭐 사진을 찍거나 그쵸. 뮤비를 찍지만 딘 같은 경우 일관성 있게 가더라고요. 좀 자유롭죠, 약간. 그렇죠. 약간 음악성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나이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되게 노래에서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고 패션으로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에이터비가 썼던 글을 보면 볼수록 그때는 저는 뭐 딘이 그냥 옷을 잘 입는다 정도로 생각했지 막 패션에 대해서 이 노래랑 아니면 그 음악성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글을 이렇게 보고 나면은 그의 음악성은 패션이나 다양한 그런 모든 거에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유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딘이 어떠한 브랜드를 입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근데 독특한 옷들을 찾아서 입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찾아봤을 때는 뭐 히피 문화나 약간 뭐 그렇게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려고 하는 거지 뭐 메이커를 저희가 뭐 홍보하려고 이런 건 아니니까 메이커까지 뭐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넘어가서 이제 노래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노래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좀 다양한 영역을 했던 부분을 좀 더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딘의 장르에 대해서 좀 아직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S라던가 에디터 B 역시도 딘의 장르가 뭐다라고 딱 얘기하지 않고 좀 여러 분야로 좀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에디터 B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PB R&B 위주로 얘기했지만 뭐 리듬 앤 블루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을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딘의 장르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좀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의 장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음악가의 생각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딘이라는 아티스트가 솔직히 뭐 PB R&B라든지 뭐 R&B라든지 솔직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운 아티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힙합 비트나 아니면 뭐 EDM 비트에도 뭐 되게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정확하게 분류를 보면은 PB R&B가 더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에디터 B처럼 다양한 영역을 트렌디하게 흡수를 한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제 글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PB R&B는 기반으로 두고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을 실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아티스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그런 거에 더 많이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인터뷰 같은 거에서 저는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딘의 아티스트적 길이 다른 아티스트라고는 달리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에디터 B를 들었을 때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저의 생각은. 그러면은 뭐 장르는 PBR&B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령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서로 정리된 것 같고요. 그렇죠. 앨범 같은 경우는 앨범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싱글 앨범이랑 이제 정규 앨범, 싱글 앨범 개수로 볼 땐 좀 많지만 곡이 제대로 들어간 앨범은 그렇지 많지 않아서 그때 이번에 마지막 게시물이었죠. 그걸로 이제 앨범의 전체적 분위기를 에디터 B께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딘의 앨범은 앨범 뭐 정규 앨범이라고 하기보다 EP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EP라는 것도 그 전에 2015년에 지속적으로 냈었던 싱글을 어떻게 보면은 모아서 낸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아서 낸 음악들 모두가 제가 봤을 때 일단 제 귀에는 되게 다 좋게 들렸고요. 네. 앨범의 의미 같은 경우는 130 모드 TRBL이라고 적어놨는데 네. TRBL이라는 거는 트러블의 약자라고 볼 수 있고 네, 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임스 딘에서 따왔어요. 아. 네, 그래서 130이라는 것도 제임스 딘이 마지막에 타고 가다가 사고 난 포르쉐 자동차에, 자동차에 적혀져 있었던 그런 번호고요. 사실 앨범 제목 자체가 본인의 아이덴티티성을 제대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인터뷰에서 살짝 보긴 했었는데 실제로 딘이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평소에 외적인 모습에서도 제임스 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임스 딘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약간 젊은이들의 상징이었잖아요. 트렌드이자 아이콘이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 딘이 약간 그런 모습을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약간 음악에 있어서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상징이 되고 싶고 트렌디함이 상징이 되고 싶어서 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트러블이 좀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도전이고 좀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앨범, 이 앨범 역시도 나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실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에디터 B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거를 좀 저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딘이 이 앨범을 내기 전에 어떠한 생각으로 곡을 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앨범 구성 자체가 되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시작은 앨범의 시작은 인트로부터 시작하는데 네. 딘의 딘의 EP 시작은 아우트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아우트로는 앨범 끝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아우트로를 앞에 둠으로써 끝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우트로 어때 아우트로의 곡의 마지막을 보면은 테이프를 리와인드하는 그런 사운드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역발상을 둬서 그 아우트로를 그 앞에 그러면 넣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좀 신선한 발상이네요.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짓고 얘기하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두 에디터들이 이제 딘에 대한 리뷰를 쓰면서 한 생각이시니까 듣는 사람분들이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아티스트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음악은 서로 듣고 느낌점을 공유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술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인더 아티스트가 시작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걸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음악을 조금 보고 느꼈을 땐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이런 느낌을 느끼셨나요? 아니면은 이런 느낌도 있구나라는 공유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면 더 재밌게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앨범은 그러면은 굉장히 정리하자면은 역시 아까 장르에서 얘기했다시피 앨범도 그 색깔이 연장선이 됐어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걸로 갔고 역발성인 마인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앨범이 또 좀 더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쿠르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딘이 속한. 저는 앨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예. 네. 사실 이 앨범 자체는 네. 큰 줄기로 봤을 땐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노래의 주제가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라 볼 수도 있고 연인 간에 만났다 헤어지는 이러한 뭐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생각하는 이러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랑과 이별의 그 리사이클링 되는 그 모습을 나눠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앨범 자체로서는 한 연인을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사귀었다가 깊게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회상하고 하지만 마지막 아우트로 곡에서는 마지막
리와인드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다시 반복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사실 잊기 힘든 연인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기억을 계속해서 회상하는 이런 앨범 구성입니다. 앨범을 전체 들었을 때는 그럼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곡만 한두 개만 뽑아서 들었다면은 딘이 이 앨범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유추하기 힘들었겠지만 지금 에디터 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곡의 흐름을 그렇게 봤다면은 딘이 그런 감정으로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네요. 그거는 한 여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를 이어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로맨티스트네요. 의외로 굉장히 좀 딘이라는 그 이름은 굉장히 좀 뭔가 남성답고 좀 그런 느낌인데 또 의외로 이런 반전 매력이 또 있네요. 잘생겼잖아요. 이 정도 생기면 그리고 또 제가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네, 이 앨범 자체로서 이룬 성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빌보드 차트에서 네. 월드 앨범 3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월드 앨범이라는 그 순위 자체는 그날 딱 그 시점에 3위를 했던 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솔직히 싸이나 방탄소년단처럼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 홍보가 됐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요. 그 싸이 아티스트랑 이제 방탄소년단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곡이 하던 게 이제 유튜브에서 타서 그게 이제 좀 간접적으로 돼서 인기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딘 같은 경우는 아예 소속사도 그 미국 소속사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네, 그걸로 아예 가서 미국에서 진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프로듀싱한 거고 미국 아티스트라고 협업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어서 진짜 타겟을 미국인을 잡고 그렇게 도전했다는 거에서는 한국 아티스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기 되게 좋은 소속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딘의 EP 말고 또 엔드 줄라이가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월드 그 빌보드. 뭘 빌보드 말고 멜론 차트요. 멜론 차트. 빌보드 얘기하다가 갑자기 멜론 차트 얘기하니까 분명히 좋은 성과긴 한데 확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멜론 차트에 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딘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기획사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멜론 차트에 높은 순위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 빌보드가 아니고 멜론 차트나 지니 차트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상당한 수의 아이돌이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몇 년 내공의 가수들 임창정,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름성이 10cm, 있는 네. 파워가 있는. 네임 밸류가 있는 가수 아티스트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딘 같은 경우는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실력이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또 딘이 이렇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될 놈은 또 된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생사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더 큰 성과 중에 하나는 2016년에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소울을 수상했었어요. 정말요? 네. 이 수상을 하면서 이제 딘은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갔죠. 근데 저희가 뭐 R&B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휘성. 그쵸. 저희 세대는 그렇죠. 저희 세대는 휘성을 떠올리겠지만 네. 이제 뭐 2000년대 세대는 딘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러쉬도 있죠. 크러쉬. 크러쉬. 네. 크러쉬도 좋고. R&B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르예요.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세련함을 가질 수 있는. 원래 부드러움을 가지면 약간 좀 슬로우하고 조금 트렌디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R&B는 그 트렌디함까지 가져오는 좀 그런 매력이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R&B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R&B는 그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R&B 가수로서는 그 이제 마이클 잭슨 있거든요. 빌리진 댄스 가수인 줄 알았는데 R&B 가수였군요. 마이클 잭슨이. 지식이 거의 뭐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배워가는 거죠 이렇게.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절에 네. 사실 블루스라는 장르를 발전시킨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빌리진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전자음악이라기보다는 약간 일렉 기타를
이제 접목시켜서 그쵸, 그쵸. 다양한 곡들 만들어. 그게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했죠. 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R&B를 넘어서 힙스터 같은 느낌으로 PB R&B라는 장르로 가고 있는데 그 장르도 이제 그 PBR&B의 약자가 뭐였었죠? 선생님? 약자가 뭐 힙스터들이 많이 마시는 맥주의 약자라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지식이 전무. 사실 뭐 맥주는 뭐 카스, 하이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PBR&B가 기억이 났습니다. 팝스 블루 리본이라는 맥주 브랜드의 약자. 너무 읽는 티가 나시는데요. 이거야죠. 이걸 네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지어졌어요. pop스 블루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단어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은 조금 학문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자유로운 느낌으로 지어졌다는 거 있어서 굉장히 장르가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네요. 이 단어를 그냥 해석했으면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도 딘하고 정말 잘 맞는다는 것 같긴 해요. 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리뷰하면서 생각났던 건 자유로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딘의 정체성은 트렌디함이라는 게 결국에 그의 자유로움 속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자유로운 가수구나. 그 자유로움이 참 멋스럽게 자유롭구나. 그래서 뭘 해도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잘생겨서 멋있긴 하지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무대에서 손짓 막 제스처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굉장히 멋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제가 그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그 약간 그 한 드는 단어가 있는데 시잼 같은 경우는 그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연습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에 나와서도 거울 보면서 제스처 연습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저도 그거 봤었어요. 그러니까 시잼 말고 저 같은 경우는 BY 같은 경우가 그 시잼이랑 같은 크루잖아요. 섹시 스트리트. 예, 거기 있는 그 친구들한테 그 제스처라고 하죠. 그런 것들 뮤비 만들 때 되게 많이 배워서 그거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한다. 그래서 BY 같은 경우도 쓰는 제스처가 좀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끄덕거린다던가 손을 막 이렇게 약간 막 이러는 건데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것들도 다 연습하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때 들었었던 게 제스처는 타고나거나 아니면 네. 연습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던데 네. 아마도 딘 같은 경우는 타고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 불공평한데요. 노래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타고나기까지도 하고 많이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이제 노래도 만든다. 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작곡가로서의 딘이 좀 굉장히 또 이펙트가 있잖아요. 가수인 딘만큼.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다가온 인플루엔자라는 단어 자체로도 그 네. 인플루엔자, 딘플루엔자 약간 동음이에요. 예, 약간 맞아요. 라임을 예.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인플루엔자라는 게 그 확산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딘이라는 이러한 개성을 확장시키는 게 그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이런 거 안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유명한 가수 제일 뭐 유명한 곡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엔드 줄라이가 딘이 만들고 엔드 줄라이 참 좋아하시네 우리 에디터분이. 거기 페이지가 되게 예쁘게 딘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참여까지 한 곡.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헤이즈라는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아티스트로 입지를 굳힌 앨범이 전 그 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랩하고 노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헤이즈만의 약간 트렌디한 색깔을 잡아준 게 오히려 저는 그 엔드 줄라이 앨범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팬층도 그때 좀 많이 붙여졌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곡을 만들면서 딘이 가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딘이 생각하기에는 헤이즈가 신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 다 디렉팅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눈에서 입장에서는 둘 다 신인이 아닌가. 하지만 그만큼 딘이라는 가수가 워낙 옛날부터 곡을 만들어 왔고 가이드를 해왔고 그만큼 내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들었을 때 그 딘이라는 가수가 이제 그리고 딘 인플란즈라는 작곡가가 신인이건 아니건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디렉팅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책임감이라고 할까 그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인터뷰할 때 그런 것도 들었어요. 신인이어서 디렉팅을 했다라기보다 내가 생각한 노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그
부르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딘이 항상 만들고 작곡에 참여한 노래들은 딘이 약간 생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차트권에 올라가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 노래 말고도 요번에 그 지코랑 크러쉬랑 같이 했던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던가 그것도 딘이 이제 뭐 지코랑 협업하긴 했지만 같이 만들긴 했었고, 네. 뭐 쇼미더머니에 나와서도 아무래도 아티스트의 딘보다는 딘 그 작곡가 딘으로서 나와서 이제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와서 이제 만들었던 곡들도 결국에는 그 쇼미더머니 6에서 가장 히트한 곡들은 다 딘이 참여했던 노래거든요. 제가 리듬 파워 옛날에 뭐 거의 뭐 몇 년 전에 리듬 파워 방사능 시절에 네, 리듬 파워 방사능 시절에 리듬 파워 노래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행주가 1등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그 성공의 이거 행주 팬들한테 조심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좋아는 하는데 네.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고 저수지의 개들도 제가 좀 열심히 들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세련된 음악을 할 줄은 전 몰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행주의 색깔이 있었지만 이게 대중들한테 그만큼 먹힐 줄은 몰랐다라는 그냥 하나의 의견이신 거죠. 의견이죠. 조심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트렌디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딘이라는 그런 작곡가, 딘 인플루엔자.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딘 인플루엔자가 그 가수의 역량을 끄집어 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워낙 랩을 잘하니까요, 행주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저는 그 쇼미더머니 행주가 레드선으로 아마 쇼미더머니 시즌 6 대표곡은 거의 레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 행주랑 그 딘의 협업 노래긴 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느꼈던 건 하나가 딘이 자신의 색깔만을 강요하지 않고 그 아티스트의 색깔을 고민한 다음에 자신의 색깔을 넣는다는 게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 같은 걸 잘 보면은 행주가 그 자기가 그 전에 쇼미더머니 3였나요? 4였나요? 그 두 번 탈락했었잖아요. 그렇죠. 3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냥 1차 예선에서 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연으로 바탕해서 이제 6에서 나왔을 때 막 좀 사연을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위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지금 시즌 6 안 보셨군요. 아저 6는 제대로 안 봤어요. 행주 팬이시라면서요. 팬은 팬인데 이렇게 챙겨 보기가 좀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뭐 6는 좀 바쁘니까 네. 음악만 들으면 됐지 아티스트는. 그렇죠? 유튜브에 많아요. 이제 6를 보면은 이제 행주가 그렇게 사연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미더머니도 이미지를 메이킹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주는 거기서 이미지 메이킹을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약간 3, 4에서 절치부심해서 6에서 이제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듯한.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이제 메이킹을 해서 그 곡을 그런 색깔을 그 곡에다 넣은 것 같아요. 가사 보면은 그런 절치부심한 가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레드선이라는 것도 그때 그 고통들 다 잊고 지금 이겨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행주 얘기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나요? 우리 딘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좀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딘이 작곡가로서의 굉장히 좀 그 자부심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색깔을 강요하기보다는 아티스트의 색깔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자기의 색깔을 입히는 영리한 작곡가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이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작곡가 얘기는 뭐 지금 얘기하면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한번